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쉬게 되는데, 요즘에 나이 60대 초반에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저도 도전해가지고 많이 땄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많이 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수입이 많은 수입이 더 많게 올릴 수 있고, 또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원래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어깨가 처지고 활력이 처지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직장에 있을 때보다 수입을 더 올리고 활기가 넘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건강할 수가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지금 녹화를 하는데 뒤에 이제 화면이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옷걸이가 저렇게 있고, 원래 방송 뒷 배경을 좀 손질을 봐야 돼요. 원래 천을 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또 유튜브도 운영하니까 유튜브도 소개를 해 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자, 제가 원래 2017년 12월 달에 한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격증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은 자격증 취득하라고 사이트에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그러니까 민간 등록 자격증은 그나마 등록이 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예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사이트만 개설해 가지고 자격증을 남발하고 이제 돈벌이로 전락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민간 등록 업체에서 민간 등록을 하고 정식 등록이 된 업체에서 그래도 민간 등록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되잖아요. 민간 등록 자격증 번호도 초회가 가능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민간 등록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주 미등록 자격증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데는 자격증 수십 개를 무더기도 따도 소용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회에서. 정식 등록된 민간 등록 자격증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제 국가에서 그래도 공인을 해주는 국가공인 등록 업체에 등록된 자격증은 그나마 국가기술 자격증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은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자 자격증은
공인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한국 어문에. 근데 이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한자 능력 급수증이에요. 이런 거는 국가 기술 자격증 뭐 이런 것보다 급수는 한 단계 아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민간 등록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공인 한자 능력 급수증은 국가에서 공인된 급수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 바로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국가 자격증이나 기술 자격증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한자 자격증을 제가 2급부터 땄어요. 정년 퇴직을 하고 땄죠. 심심하니까. 그래 땄고, 그 다음에 또 1급을 땄습니다. 1급. 1급을 따가지고 지금의 한자 학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화회관, 뭐, 방과 후 교사, 각종 사회단체, 문화회관, 이런데 이제 강사로, 교수로 이제 나가서 출강을 하고, 몇 년 동안, 교수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강사, 교수로 활동을 하려면은 최소한 1급, 특급, 훈장 이렇게 급수가 높게 따야지만은 강사로 취업을 하려면은 그 서류를 꾸밀 때 그래도 채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2급, 3급 이렇게 따가지고서는 강사, 교수 서류를 집어넣으면 탈락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1급이나 특급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전에 따는 게 있고, 저는 특급까지는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심심하니까 택시 운전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수도권은 땄다고, 제가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에 가서 혹시 택시 운전기사를 할까 하고 강원도, 그래서 4개를 땄죠. 경기, 인천, 서울, 강원도 해서 4개를 땄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땄습니다. 늦게. 그래서 뭐 요즘에 옛날에는 택시를 사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려면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법이 변경돼 가지고 이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경력 없이 무사고 조건만 되면은 차를 양수해 가지고 개인 택시 운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택시 회사, 법인 택시 회사에 가서 3년 무사고 5년 경력이 있어야지만은 개인 택시를 사서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화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장롱에 있는 이종 보통 운전 자가용 면허증도 5년 동안 장소에 넣어두고 무사고가 되면은 양수 조건이 됩니다. 개인 택시 사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원래 그 개인 택시 하는 운전수들이 너무 고령이라 사고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을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운전 자격증도 땄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도 2018년에 땄어요. 뭐 실제 뭐 택시 기사나 버스 운전사 이런 건 해보지 않았어요. 따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안 되더라고요. 뭐
국가공인 한자 자격증 따가지고 몇 년 동안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이를 점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장롱으로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땄고, 산업안전기사의 산업안전산업기사라고 땄잖아요. 1992년 3월 9일 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에 다닐 때 딴 거예요. 그때 지하철 공사, 지금에는 서울교통공사라고 하지요. 거기에 직장에 이제 제가 다녀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국가기술 자격증이잖아요. 이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기술수당이 나옵니다. 기술수당. 그래가지고 매달 봉급 타는데 기술수당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 기술수당을 따지 않은 사람은 따지 않은 사람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많고.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따려면은 거기에 시험에 응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상자들이 이래야지만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직장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교 안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식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점제 운영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격증 땁니다. 자격증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 같은 걸 따면은 학점이 50점입니다. 한국교육진흥회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나온 사람들을, 대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들을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점 운영제로 대학교 졸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자격증을 따면은 국가기술 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4학점을 줍니다. 원래 전문대학교 학사 졸업증을 따려면은 80점이면 되잖아요. 그러고 4년제 대학은 140점입니다. 학점이. 이거 24점 받으면은 한 50 몇 점만 더 다른 걸 추가를 하면은 전문대학 학사 자격증이 내려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50학점이니까 나머지 30학점만 따면은 전문대학 학사 자격증이 학점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점 졸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따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도 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기술수당, 각종 기술수당을 이제 타먹으려고 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취업 사이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취업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잡코리아, 인크루트, 그 다음에 사람인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취업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이렇게 딱 쳐봐요. 아유, 취업할 때가 쫙 나옵니다. 내가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취직하려고 지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까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됐는데도 와서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연봉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빌려달라. 그럼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정도 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격증을 빌려주다가 걸리면은 대반이 취소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강화가 돼가지고 기술 자격증을 대여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자격증을 딸 때에는 불이익을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상당히 취직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학을 방송통신대학교 갈 형편도 못 되고 또 정규 대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는데 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학점 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기술 자격증이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학점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쭉 내려가 보면은 학점을 인증해주는 목록이 나와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 응시를 해가지고 자격을 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하고 여기 서울 나오잖아요. 아까 그 앞에는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뭐 대학시 운전 자격증이 강원도가 2018년 강원 001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강원도 가서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발행해 주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서울 저걸 발행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강원도 거 발행해 달라고 목록에는 다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다시 정정해 가지고 발급받아 왔죠. 그거 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면은 완전히 그 합격한 그 자격증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 착오로 발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사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려면은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이 개인 화물 차를 사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운전 면허증도 일종 보통 면허 이상이래야 됩니다. 일종 보통 면허 이상, 대형 면허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1톤이라든가 뭐 4톤 개인 화물 운송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 자격증만 따면은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 화물 차를 운영하려면은 이걸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땄습니다. 이걸 안 따면 할 수가 없죠. 2급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어요. 그럼 다 이제 소개가 된 거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거기서 또 보면은 유튜브를 제가 이제 운영하는 걸 소개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저도 이제 유튜브를 또 해요.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유튜브도 운영을 잘 하면은 수입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한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자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여기 이제 한자 금강당 한자 이렇게 나오죠. 금강당 한자 이렇게 나옵니다. 금강당 한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원래 여기 보면 모자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에 다닐 때 역장 장급들이 쓸 수 있는 정복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요즘에는 또 많이 정복이 변경이 됐지요. 제가 근무할 당시는 역장 장급 직원들은 모자가 정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놨지요. 동영상이 한 150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됩니다, 지금에. 그래가지고 쭉 올려놓으면은, 이 유튜브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광고를 띄워줍니다. 구글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처음부터는 광고가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으면은 구글 회사에서 광고를 놓겠다고, 집으로 편지가 오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많이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1년에 20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유튜브, 내가 작년도인가? 내가 유튜브 수입 리스트, 랭킹 순위를 봤어요. 유튜브 수입, 최고 수입이 많은 사람부터 랭킹을 봤습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수입이 랭킹이 쫙 나와요. 그거 보니까 47억,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심도 있게 작성을 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걸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거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박말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구독자가 80만, 100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수입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하죠. 6개월 만에 20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분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올릴 수 있고 아주 깊은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올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서당에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이상 이제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원래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강릉 출신인데 강릉 시골 그 산속에 서당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계속. 배우고는 또 한때는 원래 한자가 한때는 안 썼잖아요. 한자를 무시하고 한글만 쓰자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한때는 한자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한자를 많이 쓰자고 해가지고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었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한국 어문회가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아마 처음 국가공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보는 기관이 많이 늘어났죠. 보는 기관이 9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 어문회가 가장 시험이 어렵고 사이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어문회를 택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여기에 저는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한자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한 40년 동안 평생 생활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동안에 직장 다니느라고 한문을 별로 안 썼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한문을 없애고 한글만 쓰자,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문 배운 사람 뭐 소용도 없고, 그래서 한때는 한문을 안 쓰고 그냥 몇십 년을 지나온 거죠. 그러다 요즘에 이제 다시 또 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그 한글을 무시해가지고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이라는 게 쌍말원자 써가지고 한글은 쌍말이고 한문 한자는 정말로 선배가 쓰는 진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서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진서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한자를 우리 한글은 쌍말이다 해가지고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쌍말원자 썼죠, 이거.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 그리고 한자는 정말로 이 한글은 낮추어서 폄하해서 부른 말로 언문이다. 쌍말원자 써가지고 쌍말이다, 언문이다 했고, 한자는 진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일이 없었죠. 그때는 내가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한자 많이 알아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요새 한자는 폐지하고 한글만 배우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한자가 뭐 알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졸업한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자기 이름도 한자를 쓰지 못하고 부모 뭐 이름이나 성명은 아예 뭐 쓰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한자를 읽지를 못한대요. 그런 경우가 생겼죠. 아무래도 그때는 한자를 아예 폐지했으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상급 이상 한자 국가공인 3급 이상 한자 자격증을 따야지만은 대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줍니다. 대학교 졸업 조건이 국가공인 한자 3급 이상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대학교를 졸업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시험 많이 보러 옵니다. 제가 그 시험 보러 가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중고등 학생들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자를 좀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택시 운전사, 산업안전기사, 거기에 지금의 얘기 안 한 중에서도 이용사라든가 미용사, 그 다음에 지게차,
그 다음에 굴삭기, 이런 자격증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이런 거는 이제 농촌에 가가지고, 원래 제가 강릉 출신이에요. 강릉 내려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장을 운영하려고 지게차라는 그 굴삭기 자격증을 땄습니다. 원래 그 강릉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큽니다. 요즘에는 농촌에 가도 농사를 짓는데 전부 다 농기계를 사용하잖아요. 스마트 농업, 농기계 농업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최신 농업 형태로 지금 변경 많이 됐던 젊은 사람들이. 굴삭기, 지게차 이런 걸 가져가서 해야지만 수월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괭이, 삽 이런 것만 가지고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도 필기시험을 제가 보는데 이 한자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 이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발소 가기가 겁나잖아요. 집에서 깎습니다. 저는 바리깡으로 깎아요. 가위로 정식 커트 같은 경우에 머리를 조발로 한다든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깡을 갖다가 깎으면 거울 보고 깎으면 혼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깎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였지만 이게 제가 깎은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격증도 지금 내가 처음에 자격증 소개할 때 얘기를 안 했잖아.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다 했지요. 내가 예전에 그 공인중개사를 딸 때 그 학원에 그 한 사람이 왔더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가르치는데 한자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교수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한자 자격증부터 먼저 딴 후에 공인중개사를 따겠다고 그래가지고 한자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한자 공부한 후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땄잖아요. 이해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부할 때 무조건 알지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외운다는 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막상 뭐 시험을 쳐서 합격한데 해도 쉽지 않거든요. 이해가 뭐 시험 공부하는데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면은 뭐 학교 모든 그 배우는 데 날개를 달고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는 데는 한자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한자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필기시험 보는 데는 참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자를 배우면은 머리가 트이고 공부하는데 날개를 달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아. 뭐 대학교 졸업을 하든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든 다 아주 미끄럼이 됩니다. 기본 실력이 돼요, 한자가. 그래서 한자를 배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도 말고 뭐 저는 뭐 이 사이트 이것도 말고 여러 군데 많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유튜브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걸 또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유튜브가 저 거예요. 이름이 김기동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격증도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자격증 건강 노후 대책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고, 하시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